자, 우리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자, 이제는 우리가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뭐 가야도 포함하고요. 문화입니다, 문화. 사실 이 문화는 좀 눈으로 많이 봐야 돼. 오른쪽 문제를 보면은 문화사는 대부분 이렇게 뭔가 사진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진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좀 더 PPT로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그런데 이거 큰 틀은 한번 봐야지.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해가지고 내가 또 키워드는 다 정리해놨어. 일단 내가 무덤부터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무덤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거의 무덤 형식이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는 돌무지 무덤이야. 돌무지 무덤. 돌로 막 쌓아서 만든 돌무지 무덤이야. 여기도 백제도 돌무지 무덤이죠. 돌무지 무덤. 그런데 둘 다 뭘로 발전돼? 굴식 돌방 무덤으로. 굴이 있어.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발전합니다. 여기도 굴식 돌방 무덤이죠. 근데 여기 봐봐. 내가 여기 써놓은 거 봐봐요. 돌무지 무덤은요. 입구가 없어요. 입구가 없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도굴이 많이 당했을까? 도굴이 못 당하죠. 그럼 입구도 없고 도굴도 못 해요. 그 안에 방도 없어요. 그냥 돌로 다 쌓았기 때문에. 벽화가 있을까? 없어요. 벽화가 없어요. 그런데 굴식 돌방. 안에 방이 있어. 입구도 있고. 입구가 있어요. 도굴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입구만 찾으면 도굴이 가능합니다. 벽화가 있겠죠? 방이 있으니까. 마지막 모주림 천장. 내가 좀 이따 사진 보여줄 거거든요. 방이 있기 때문에 천장이 모주림 천장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구려, 백제 둘 다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신라를 보면요. 돌무지가 아니고 돌무지 무덤이 아니고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안에 나무로 그 널을 만들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돌무지 무덤이 아니라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기 때문에 얘도 입구가 없으니까 도굴이 어렵고 그러니까 벽화도 없고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이 똑같이 나중에 굴식 돌방 무덤 형식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주 가시면 막 또 엄청나게 무덤들 많죠. 신라 천년의 수도였기 때문에 무덤들이 많은데 대부분 돌무지 무덤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뭐 어떻게 까기 시작하잖아요. 역사책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까기 전에 빨리 합격해야 돼. 거기 나도 지금 여러분들 나는 역사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그 무덤 하나 까면 여기에 역사적인 여러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은 그 전에 자격증 따면 되잖아.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자격증 따면 평생 간다며? 나 원래 5년 유효기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없어졌더라고. 평생 갑시다. 평생 갑시다.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모두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그러면 그 형식을 눈으로 한번 봐야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대표적으로 돌무지 무덤, 장군총. 누구의 무덤일까? 보통 총이라고 써있으면요, 주인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추측은 합니다. 누구의 무덤일까?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장군총, 돌무지 무덤입니다. 오케이? 그럼 돌무지 무덤의 대표적인 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안에다가 입구 없죠? 도굴 안 당합니다. 오케이? 벽화도 없어요, 대신. 자, 그런데 이제 굴식 돌방 무덤으로 가면 어떻게 돼? 입구가 있어. 들어가면 방이 있어. 벽화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천장. 이 천장이 약간 모주림 천장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요게 모주림 천장이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 네모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그래서 모주림 천장으로 보통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은 입구도 있으니까 벽화도 있고 도굴도 많이 당했고 천장도 있는데 모주림 천장으로 되어 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 이 안에 나무 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무지 무덤에서 돌무지 덧널. 오케이? 여기 지금 덧널이 있죠. 나무 덧널이 있어서 공간이 어느 정도 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무지 무덤이랑 비슷해요. 신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덧널이 붙으면.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다시 여기로 오면요. 백제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아까 얘기했죠. 무령왕릉. 이 무령왕릉은 일반 굴식 돌방 무덤이 아니고 벽돌 무덤이에요. 벽돌 무덤이어서 무령왕릉은 이 무령왕릉 벽돌 무덤은 자, 이것도 봐야지. 응? 이것도 한번 봅시다.
요렇게 생긴 거. 혹시 여러분들 공주 박물관 가면 무령왕릉 옆에 있어서 볼 수 있어요, 이거. 무령왕릉. 방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벽돌무덤도 방이 있기 때문에 도구를 많이 당하거든요. 무령왕릉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도구를 당하지 않은 벽돌무덤이니까. 오케이? 벽돌무덤. 도구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선생님이 판서를 보시면 여기에 지석이 출토됐다고 그랬어요. 지석. 이게 뭐냐면요. 그 무령왕릉을 들어갔더니 그 안에 여러 유물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 그 비석 같은 거 알죠? 비석. 우리 무덤 앞에 비석 같은 거 있잖아. 그거와 비슷하게 지석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나무 돌이 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글자가 써있는 돌이 박혀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토지를 산신령한테 저희가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령왕릉 잘 부탁해요.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소유권 개념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령왕 지석. 그 안에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도록 지석이 있었고 거기에 무령왕이라고 써 있고 그리고 거기에 소유권과 관련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벽돌무덤은 우리나라 고유의 굴식 돌방무덤이 아니라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건 백제에 좀 추가하면 되겠죠?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덤에 대해서 쭉 한번 봤죠? 안 어렵죠? 무덤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그럼 그 밖에 기타 유물들을 보면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유물을 보면 백제다, 고구려다, 신라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여기 보면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요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이름을 붙일 때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다 붙인 겁니다. 금동으로 만들었죠. 연가 7년명이라고 등짝에 써 있습니다. 열애 입상 서 있잖아. 그래서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어느 나라 거? 어느 나라 거? 고구려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구려 거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사택지적비 한번 봅시다. 사택지적비. 이거는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이 사택시가 백제의 되게 유명한 귀족 가문이에요. 백제의 귀족 가문. 사택시. 성이 사택이야. 그 사택시 가문에 대한 여러 업적들이 써 있는 거거든요. 유교적인 성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사택 지적비가 보이면 사택, 백제의 귀족의 성입니다. 백제 거라고 아시면 돼요. 사택.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산수무늬 벽돌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런 벽돌이 나왔어요. 도교와 관련된 겁니다. 보통은 도교와 관련된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금동대학로 혹시 내가 수업 때 다 불 켜줘가지고 한번 냄새 한번 맡아봤죠? 그 금동대학로 여러분들 당시 부여의 능산리 고분 그러니까 부여가 어떻게 보면 수도잖아요. 사비잖아. 사비. 성왕 때 사비천도하고 그 부여 가면은 능산리 고분군이라고 또 여러 왕들의 무덤들이 있거든요. 거기 인근에서 이 금동대학로가 나와요. 근데 이 금동대학로를 보면은 자 도교적인 성격, 봉황 이런 거 있잖아. 도교적인 성격과 불교적인 성격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예술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보 중에 국보입니다. 가격 측정 불가입니다. 가격 측정 불가. 이것도 어느 나라 거? 백제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서산 용산리 마의 열애 삼존상 이거 보통 우리가 서산 마의 삼존불이라고 하거든요. 별명이 백제 미소예요. 사실 내가 핸드폰에 내가 옆에서 여기 웃으면서 나도 이러고 있는 사진 있거든요. 그걸 올리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가져왔는데 백제 미소입니다. 서산 마의 삼존불. 서산 용현리 마의 열애 삼존상. 요새 이게 이렇게 더 자세히 명칭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서산 마의 삼존불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백제 미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미륵사, 아이고, 선생님이 여기 몇 개 빠졌네. 미륵사지 석탑 여러분들 가서 많이 봤죠? 미륵사지 석탑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보시면, 목탑 형식이라고 썼어요. 보통 석탑을 만들 때는 그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조립한 겁니다. 나무로 만들듯이 목탑 형식으로 돌로 만든 석탑이에요.
미륵사지 석탑을 물어볼 때는 무왕. 아까 미륵사지는 무왕이죠. 서동왕자 무왕이죠. 그리고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 형식으로 만든 석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은요. 이런 부여박물관 옆에 있는데요. 이거 가로치고 선생님 평제탑이라고 써놨거든요. 왜 평제탑이냐면요. 여기에 누가 낙서를 해놨어요.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킬 때 그 당시 당나라의 장군 이름이 소정방입니다. 그 소정방이요. 백제를 점령한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요. 나 백제 내가 점령함 이렇게 써놨어. 평제라고 써놨습니다. 평정하다. 어디를? 백제를. 그 낙서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부여박물관관 앞에 있거든요. 한번 꼭 보세요. 그래서 평제탑이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들 사택지적기 유교와 살짝 관련이 있고 산수무늬 벽돌 금동대학로 이런 것들은 도교와 좀 더 진하게 있습니다. 불교적인 요소도 있지만 도교와 관련된 부분이 더 세고요. 서산마의 삼존불 불교 어떻게 보면 백제 미소 오케이? 그 다음에 미륵사지 석탑 목탑 형식의 석탑 마지막 정림사지 5층 석탑 평제탑 이것들이 모두 어느 나라? 백제라는 것만 알면 돼요. 마지막 신라는요. 선덕여왕 때 여러분들 자 분왕사라는 절을 만드는데 이게 모전석탑이거든요. 모전이 뭐냐면 벽돌이란 뜻이에요. 벽돌로 차곡차곡 세워서 만들었죠. 분왕사 모전석탑 선덕여왕 때 만들었습니다. 선덕여왕 때 오케이? 선덕여왕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것도 선덕여왕 때 만들었습니다. 첨성대. 관측을 하고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이런 것들 중요시하죠. 날씨를 중요시하죠. 관측대로서 첨성대도 선덕여왕 때 만들었다는 거고 선덕여왕이 되게 문화적으로 되게 신라를 강국으로 만드는 하나의 기반을 닦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황룡사 자체는 여러분들 여기를 봐야지. 잠깐만. 황룡사라는 절은 누가 만들었냐면 진흥왕이 만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9층 목탑은 누가 만들었다? 선덕여왕이 만듭니다. 근데 지금 황룡사 9층 목탑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마 여러분 수업 때 생각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고려시대 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캠프파이어 했다 그랬잖아. 그게 이때입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거 세계문화유산이고 이걸로 관광으로 무지하게 돈 벌 텐데 이거를 캠프파이어를 해버렸어요.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황룡사 9층 목탑은 없어요. 다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는 황룡사 9층 목탑은 승려 자장이라는 인물을 시켜서 선덕여왕이 만든 거고요. 황룡사는 진흥왕이 만들었다. 그럼 모전석탑, 첨성대, 황룡사 9층 목탑 모두 선덕여왕 때고 선덕여왕은 신라의 왕이죠. 마지막 가야. 가야는 토기, 우리 빗살무늬 토기 같은 토기를 잘 만들었는데요. 그게 일본으로 전파돼서 일본의 스에키라고 하는 토기에 영향을 줬답니다. 그리고 철제, 갑옷 이런 거 철기 아까 가야 아니면 변환이 철이잖아. 그거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무덤과 관련된 걸 한번 봤고요. 그 밖에 고구려의 금동, 영가, 7년명, 열의 입산 보이면 고구려로 가시면 되고 여러 백제의 여러 유물들 그 다음에 신라의 선덕여왕 때 유물들 유적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한번 풀어봐. 자 여러분들 백제의 미소가 바로 나왔네. 답 몇 번? 4번 서산마의 삼존불이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1번 이거 읽어보세요.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되었다. 백제의 공예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불교와 도교 사상이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었다. 뭐? 5번 금동대학로. 이런 건 틀리면 안 돼. 왜? 내가 직접 옛날에 향 그거 나름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나는 한 60만 원인가 줬어. 부여박물관에서 직접 산 겁니다. 그 향 한 번씩 피우니까 나도 그 냄새 좋더라고. 몰라.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금동대학로. 오케이? 자 마지막 2번. 자 국보로 지정된 뭐는 신라 탑 중에 가장 오래됐대. 이것까지 잘 모르겠죠.
벽돌 모양으로 만들었대. 그럼 이거 뭐야? 아까 분황사, 오전석탑, 벽돌. 오케이? 선덕여왕 때.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되게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빠르게 잘 진행되긴 했죠? 여러분들 이거 복습 안 하면 안 돼요. 영상 촬영하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도 천재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천재가 아니에요. 잊어먹으면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게 역사라는 과목이고 그 중에 한국사입니다. 암기를 안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국어적인 능력이 좋고 뭐 언어적인 능력, 수학적인 능력이 좋아서 공부를 안 해도 풀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 역사에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래 앉아있어. 엉덩이 싸움으로 그냥 오래 공부하는 사람이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영상 여러 번 보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